안녕하세요. 나나코예요. 자, 약속했던 대로 오늘은 사이어인 편 후반부 얘기를 할게요. 소노곰은 죽었으니까 됐고 먼저 피콜로랑 소노반 얘기를 좀 하죠. 일단 피콜로가 소노반을 데려다가 막 야생에 풀어놓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래요. 야생에서 살아남는 거 자체가 수련이라는 거죠. 근데 피콜로가 겉으로는 소노반을 그렇게 버려놓고 굉장히 박대하는 것 같아도 소노반한테 나름대로 좀 잘해줘요. 예를 들면 소노반이 아직 얼라니까 서바이벌 생활에 바로바로 익숙해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피콜로가 근처에서 뭐 먹을 거 구해다가 몰래 갖다 주기도 하고 혹시 어디 다치지는 않나 살펴도 보고 이제 소노반도 꼬리가 있으니까 보름달 보면 원숭이 괴물 되잖아요. 그래서 피콜로가 달도 부숴주고 꼬리도 잘라주고 다 해줘요. 후이연 같은 것도 1대1로 영재교육까지 해주고 뭐 찌찌랑 손오공 대신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노반이 이때 피콜로를 되게 좋아하게 되고 잘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죠. 소노반이랑 피콜로 얘기는 이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야지로베, 야무치, 천진반, 크리링 뭐 이런 떨거지들도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깐 신이 데려다가 합숙 훈련 시켜주고 이제 손오공은 어떻게 됐냐. 예전에 할아버지 손오반 얘기할 때 이 만화에서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했었죠. 저승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손오공도 죽고 나서 할아버지 손오반처럼 머리에 천사보리가 달린 귀신이 됐는데 귀신이 되면 원래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신이 귀신 손오공을 데리고 염라대왕한테 가서 손오공을 천국이나 지옥에 보내는 대신 개왕이라는 사람하고 만나게 해달라. 싸바싸바 해가지고 일종의 특례를 부탁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오케이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개왕을 만나러 가죠. 근데 개왕이 뭐하는 사람이냐?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개왕이라는 거를 풀어서 말하면 개의 왕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개가 뭐냐? 은하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은하계의 왕이라는 거예요, 개왕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죠. 지금까지 손오공의 스승들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스승이 뭐 무천두사, 그 다음 카린, 그 다음 신 이런 식으로 급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개왕이 신보다도 급이 훨씬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개왕 밑에서 수련을 하고 와라 이거예요. 근데 개왕을 만나려면 100만 킬로미터를 뛰어서 가야 돼요. 되게 멀리 살아요. 100만 킬로미터라고 하면 실감이 잘 안 가죠, 여러분? 지구를 25바퀴 돌면 그게 100만 킬로미터예요. 이제 손오공은 요령 피운다고 무공술 써서 날아가는데 무공술도 아무튼 길을 소모하는 거라 얼마 못 가고 결국에는 중간에 지쳐서 내려가지고 뛰어가요. 막 반년이 넘게 달리기만 해요, 손오공이. 아무튼 어떻게든 도착은 했는데 개왕이 사는 데는 완전 쥐똥만한 별이었어요.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 알죠, 여러분? 읽어봤죠, 다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되게 작잖아요. 개왕이 사는 별, 뭐 개왕성이라고 하는데 개왕성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쬐끄만 별인데 중력은 엄청나게 세요. 지구의 뭐 10배 된대요. 거기서 수련을 하면 중력 10배에 적응이 돼서 평범한 환경에서는 막 되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5달 동안 열심히 수련을 해요, 손오공이. 이때 새로운 기술을 2개 배울 거예요, 아마. 개왕권이랑 원기옥. 그게 어떤 기술들인지는 이따 나올 때 설명을 할게요. 이제 사이어인들이 지구에 놀러오는 날이 됐죠. 근데 개왕이랑 손오공이 간구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아니 개왕성까지 오는 데만 반년이 넘게 걸렸는데 사이어인이 오는 날까지 개왕성에서 수련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자네. 근데 손오공이 몇 달 동안 열심히 수련을 했기 때문에 가는 데는 몇 시간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 천진반, 야무치, 크리링, 게노답 삼형제랑 피콜로, 손오반 얘네가 버텨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일단 사이어인들 이름이 M자 대머리가 베지터, 그냥 대머리가 네퍼라고 하는데 얘네는 라데츠 이상의 도라이들이었어요. 라데츠는 그래도 자기한테 시비를 걸거나 자기를 거역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만 때렸거든요. 근데 얘네는 오자마자 인사라면서 도시를 하나 펑 터뜨려버려요. 엄청 세면서 포악하고 뭐 그래요. 그 난리를 치는 걸 보고 이제 피콜로, 소노반, 크리링 이렇게 셋이서 먼저 날아와서 사이어인들이랑 대면을 하죠. 사이어인들이 피콜로를 보더니 조금 놀라요. 왜냐면 피콜로도 외계인이었거든요.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러는 거죠. 갑자기 밝혀진 출생의 비밀. 신도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외계인이었다니 이러면서. 나나코가 그동안 뭐 reptilian이니 뭐니 했는데 그게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복선이었다는 점 몰랐죠, 여러분? 피콜로가 진짜 reptilian인 건 아니고요. 나메크 성인이라는 종족인데 사이어인들이 나메크 성인에 대해서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굉장히 신기한 초능력을 쓰는 종족이라느니 나메크 섬에도 뭐 소원을 들어주는 아이템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느니 하면서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는 됐고 맞짱이나 뜨자 이 자식들아 하는데 네퍼가 갑자기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땅바닥에 무슨 씨앗을 심으니깐 제베맨이라는 야채 인간들이 자라나는데 뭐 우리가 직접 상대할 필요도 없다. 너네가 대신 싸워라 이러는 거죠. 이제 천진반, 야무치, 차오즈 이런 애들도 그때 딱 도착을 해서 천진반이 먼저 내 실력을 보여주마 해가지고 제베맨 한 마리를 좁혀서 처치를 하고 천진반의 라이벌 야무치도 나도 질 수 없지 하면서 제베맨 한 마리랑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어떻게 이기는데 쓰러진 제베맨이 방심한 야무치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자폭을 해버려요. 그래서 야무치가 여기서 죽어버려요. 베지터도 아니고 네퍼도 아니고 제베맨한테 죽어버려요. 이때 그 장면이 나오죠. 개불쌍한 포즈로 자빠져 있는 장면. 크리린이 야무치 죽은 거 보고 엄청 화가 나서 확산 에네르기파라는 광역기로 제베맨들을 일망타진해버려요. 근데요 여러분, 야무치가 제베맨 한 마리에 그렇게 쩔쩔 매다가 죽었는데 크리린이 광역기로 그렇게 싹 쓸어버리면 야무치는 뭐가 돼요, 그죠? 사실 야무치를 먹이려고 그런 것 같아요, 크리린이. 아무튼 제베맨 다 죽고 이제 네퍼가 나서는데 네퍼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천진반이 네퍼가 날린 펀치를 팔로 막으니까 팔이 잘려버려요. 주먹으로 때렸는데 팔이 깔끔하게 뚝 잘려요. 천진반이 그렇게 위기에 몰리니까 차오즈가 천진반을 구하겠다고 네퍼한테 매달려서 지배맨처럼 자폭을 해버리는데 네퍼는 기스도 안 났어요.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차오즈 같은 경우에는 크리링 살인 사건 때 삐꼬로 대마왕한테 한번 죽었었기 때문에 다시는 부활할 수가 없죠. 천진반이 굉장히 슬퍼해요. 아무튼 크리링, 피콜로 둘이서 네퍼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소노반은 또 쫄아가지고 못 싸우고 소노반이 얼라라서 멘탈 문제가 있어요. 천진반도 다친 몸으로 무리하게 기공포 쓰다가 힘 빠져서 죽고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죠. 크리링이 빨리 좀 와라 손오공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요. 근데 베지터가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손오공이란 게 까까로트 말하는 거지? 라데츠한테도 안 되던 놈이 와봐야 뭘 할 수 있다고 난리야. 그래, 까까로트 올 때까지 3시간 기다려주마 해서 3시간을 기다려줘요. 왜냐면 베지터는 손오공이 보는 앞에서 손오공 친구들이랑 손오반을 죽이고 싶었거든요. 베지터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베지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저번에 사이어인들이 베지터라는 별에서 살던 종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도 이름이 베지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사이어인의 왕족이에요, 베지터가. 그래서 베지터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인 셈이죠, 손오공이. 반역자는 최대한 잔인하게 죽여주겠다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아무튼 3시간을 기다려줬는데도 손오공이 못 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3시간의 여유에 아무 의미가 없진 않았어요. 작전을 짤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피콜로와 라데츠 때처럼 꼬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는 작전을 딱 세워요. 그래서 어찌어찌 똥꼬시 해가지고 피콜로가 네퍼 꼬리를 딱 잡는데 네퍼는 손오공처럼 꼬리를 단련해서 잡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셋이 네퍼한테 속수무책으로 두드려 맞죠. 네퍼가 손오반을 죽여버리겠다 해서 샹풍 빵 쏘는데 놀랍게도 피콜로가 그걸 막아서 손오반을 지켜주고 깨꼬닥 죽어버려요. 1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손오반 아빠 노릇을 하면서 정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드라곤볼 있으면 죽어도 살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손오반은. 근데 피콜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신도 죽잖아요. 그러면 드라곤볼도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이게. 하지만 그래도 신이 굉장히 기뻐해요. 원래 피콜로가 신의 나쁜 마음이었는데 그런 피콜로가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격을 하죠. 하지만 아무튼 피콜로도 죽고 드라곤볼도 없어졌다는 점. 그래서 이제 방해꾼도 없겠다. 네퍼가 손오반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드디어 손오공이 도착을 했어요. 엄청 화났죠. 친구들은 거의 다 죽어있고 크리링이랑 자기 아들도 저 터져서 만신창이가 돼 있고 그래서 손오공이 개왕한테 배운 첫 번째 필살기 개왕권을 써서 네퍼 허리를 부러뜨려요. 그래서 개왕권이라는 기술이 뭐냐? 그냥 심플하게 피지컬이 세지는 기술이에요. 개왕권 2배 하면 2배 세지고 개왕권 20배 하면 20배 세져요. 초등학생이 만든 기술 같죠? 근데 뭐 당연히 몸에 부담도 가고 체력도 빨리 떨어져서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기술을 써서 네퍼 허리를 부러뜨렸어요, 손오공이. 손오공은 그래도 네퍼를 죽일 생각까진 없었는데 베지터가 싸우지 못하는 사이에이는 필요가 없다고 대신 죽여버려요. 베지터가 얼마나 비정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연출이죠. 아무튼 더러운 불꽃놀이가 됐어요, 네퍼가. 이제 베지터랑 손오공의 1대1 싸움이 됐죠.
손오반이랑 캐리링은 뭐 상대가 안 되니깐. 근데 손오공이 개왕권을 2배로 써도 상대가 안 돼요, 베지터한테. 3배로 써야 베지터보다 좀 세지는 수준이에요. 베지터가 이제 3배 손오공한테 밀리기 시작하니까 자존심에 기스가 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지터는 사이어인의 왕족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왕자예요, 왕자. 근데 손오공은 하급전사라고 해서 천민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천민이 왕자한테 대드는 상황인데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지구를 파괴해버리겠다면서 하늘 위에 올라가서 에네르기파 빵 쏘는데 손오공이 4배 개왕권 에네르기파로 그것도 이겨버려요. 대신에 이제 손오공은 체력이 다 떨어졌는데 베지터는 뭐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자기가 손오공한테 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베지터가 어떻게 하느냐. 원숭이 괴물로 변신하기로 해요. 이때 사이아인이 보름달을 보면 원숭이 괴물로 변신하는 이유 뭐 원리를 설명하거든요. 달에 햇빛이 반사되면 푸르치 파란 게 나온다느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1년 전에 피콜로가 달을 부쉈다는 사실이죠. 근데 베지터는 달이 없어도 변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베지터한테는 달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신을 했어요, 베지터가. 이때 처음으로 손오공이 깨달았죠. 할아버지 손오반을 죽인 괴물의 정체. 아무튼 베지터가 원숭이 괴물이 돼가지고 손오공을 좁히기 시작해요. 사이에이는 원숭이 괴물이 되면 전투력이 10배나 세지는 데다 손오공은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발악으로 개왕한테 배운 2번째 필살기 원기옥이라는 기술을 쓰기로 해요. 원기옥이 뭐냐면요. 이제 모든 생물들한테는 기라는 게 있어요, 기. 그래서 근처에 있는 모든 생물한테서 기를 조금씩 세배워서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망상 한 번씩 해본 적 있죠? 아, 전 세계 사람들이 나한테 1원씩만 줘도 80억인데 그런 거죠. 근데 이건 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한 기술이었어요. 피콜로의 마관광살포는 손오공이 시간을 끌어줘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 끌어줄 사람도 없고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손오공이 태양권 날려서 도망다니고 막 똥꼬쇼 하는데 결국에는 원기옥 모으다가 원숭이 베지터한테 당해서 엄청 위기에 처해요. 크리링이랑 손오반이 도와주러 왔는데도 뭐 안 되죠. 근데 신한테 수련받은 멤버 중에 야지로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야지로베가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쑥 튀어나와서 베지터 꼬리를 자른 다음 튀어버려요. 이제 베지터도 변신 풀리고 체력이 떨어져서 진흙탕 싸움이 됐죠. 손오반이 아빠가 저 터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조금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베지터한테 안 돼요. 하지만 손오반이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손오공이 아까 모아놨던 원기옥을 크리링한테 넘겨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링이 딱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야지로베가 빨리 던지라고 막 호들갑을 떨어서 베지터가 눈치채버려요. 그래서 베지터가 피해버렸는데 손오반이 천진반 백오권처럼 그걸 다시 토스해가지고 기어코 맞추는데 성공을 하죠. 근데도 베지터는 좀비처럼 일어났어요. 크리링이 해치웠나? 이러는 바람에 진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야지로베가 베지터 등짝에 칼 맞추고 베지터한테 줘 터지면서 시간을 어찌어찌 끌어줘요. 그 사이에 손오반이 베지터가 아까 만들어놨던 인공 달을 보고 변신을 해서 반대로 베지터를 좁히기 시작해요. 베지터가 겨우겨우 손오반 꼬리를 자르기는 하는데 변신이 바로 풀리는 건 아니라서 원숭이 손오반한테 깔려가지고 완전히 KO가 됐어요. 지금까지 베지터가 끈질기게 버텼는데 이제는 진짜 한계였어요. 그래서 우주선을 호출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크리링이 뭐 가만히 두겠어요? 야지로베가 떨군 칼을 주워서 담가버리려고 하죠. 크리링 입장에선 진짜 철선지 원수잖아요. 야무치, 천진반, 차오즈, 피콜로도 뭐 같이 싸우다 보니까 좀 친해졌고 자기 친구들을 몇 명이나 죽인 나쁜 놈이잖아요, 베지터가. 근데 놀랍게도 손오공이 베지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해요. 손오공도 사실 자존심이 되게 세기 때문에 혼자 싸워서 이기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크리링이 진짜 엄청나게 갈등을 하죠.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은데 절친이 그렇게 사정사정을 하니까 진짜 울분을 삼키고 손오공의 부탁을 들어줘요. 크리링이 베지터를 그냥 보내주기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이어인 사건이 마무리가 됐어요. 지구의 위기는 어떻게든 넘겼는데 후폭풍은 엄청났죠. 사람들도 되게 많이 죽었고 원래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면 드라곤볼에 소원 빌어서 복구하는 게 국룰이었는데 정작 그 드라곤볼이 없잖아요 이제. 만화 제목이 드라곤볼인데 드라곤볼이 없어요. 이대로 완결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또 있었어요. 무슨 방법이냐? 베지터랑 래퍼가 처음에 나메크 성에도 소원을 들어주는 아이템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도 드라곤볼 같은 게 있는 거 아니겠냐 해서 나메크 성으로 가기로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이어인 편이에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아, 남양 특집 할 거 생각하면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일단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나코한테는 로드맵이 다 있어요. 드래곤볼 마무리하고 남양 특집으로 호러게임 하고 그러고 나서는 8월에 메탈기어 솔리드 3 리메이크 또 나온다니까 그거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코나미 꼬라지를 보면 메탈기어 솔리드 3 리메이크 제대로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뭐 그래요. 오늘 할 얘기는 대충 다 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